투자자의 머리와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핀 핫 이슈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투자의 가이드를 세워보는 시간 만렙 핫 이슈! 자, 주식아, 메타버스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뽑은 첫 번째 핫 이슈는 뭐지? 주요 언론사 및 기관이 예측한 시대별 키워드를 살펴보면 2021년까지도 메타버스를 언급한 곳이 없었다고 해. 그렇다면 메타버스가 이 시대의 중요 화두로 갑자기 다가온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니? 제가 사실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남자 아니겠습니까? 트렌드? 아, 제가 페피예요, 페피. 아, 네. 오늘 의상이. 컨셉이 네. 겨울 수박. 이게 아니고 산업 트렌드. 산업 트렌드. 네. 자, 그런 제가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접한 게 정말 최근입니다. 자, 그렇다면 메타버스가 처음 어디서 어떻게 주목을 받게 된 건지 이 부분 좀 설명해주고 가죠. 세계적인 그래픽 카드 네. 기업이죠. 엔비디아의 잭슨왕 CEO가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먼저 이제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핫한 단어로 뛰어 올랐거든요. Hey, Mark. Hey, what's going on? Hi, Mark. What's up, Mark? Whoa, we're floating in space? I knew you were bluffing.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재택근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 오프라인으로 하던 것들이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네. 굳이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네. 오프라인을 통해서 사람들 네. 만나고 굳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일 처리하는 거는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지 않아도 네. 충분히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이런 식의 트렌드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당시만 하더라도 뭐 어쨌든 초고속 인터넷이라던가 그다음에 컴퓨터의 사양이라던가 이런 기술들이 충분히 메타버스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센세이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메타버스 열풍을 본격적으로 일으킨 주인공은 따로 있죠. 메타버스 하면은 이제 로블록스를 또 빼놓을 맞아. 수 없죠. 네. 지금 로블록스 네. 하루 이용자 수가 그 당시에 2021년도 코로나가 네. 많이 확산될 네. 때 네. 한 5천만 명이 넘어갔어요. 하루 이용자 수가. 하루에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했던 얘기네. 그럼 하루에. 그만큼 열풍이 많이 불었다는 거죠.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로블록스가 그 당시에 이제 2021년도 3월 달에 네. 60달러대에서 상장을 했는데 네. 상장하고 이게 이용자 수가 많아지니까 네. 얼마까지 해요? 140달러까지 간 거죠. 현재는 상태가 현재는 주가는 많이 안 좋죠. 많이 안 좋다. 네. 네. 지금 거의 한 30달러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장 가격 대비해서도 반토막 이상 난 많이 상황이고, 떨어졌네. 네네. 일단은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난 3분기 평균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가 증가한 5,880만 명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인원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떴다가 그다음에 저평가되면서 떨어진 그죠? 그런 기업들은 또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 네네. 기업들 눈에는 여전히 핫한 트렌드임이 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최정상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관심을 보이고 앞다퉈 시장에 뛰어들고 있죠? 지금 네. 가장 빠른 선두주자는 그 옛날 페이스북 그러니까 사명을 바꿨죠. 그렇죠. 이제 메타로 바꿨는데 메타는 전체 투자에서 20% 정도를 메타버스에 활용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갈 길이 이제 없는 거죠, 본인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거지. 페북이 약간 시들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로 네. 찾아야 되는 건 이제 메타버스 시장인데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원 감축을 함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시장을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네, 네. 이거는 미래 이거 투자 안 하면은 우리 죽는다. 이런 말과 똑같거든요. 일단 골드만삭스가 내년에 이제 최선호 종목이라고 뽑은 종목들이 네. 아마존, 그다음에 전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즈, 네. 우버를 좀 제시를 했어요. 네, 저는 메타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쪽으로 투자만 잘하고 현실성만 좀 잘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먹거리에 대한 입지를 좀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또 확장성이 있잖아요. 인스타그램하고 네. 그 페이스북이 있기 네, 때문에 네.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크다. 누구보다 빨리 새로운 산업의 영역을 개척했던 마크 저커버그. 네, 이 사람이 이번에도 초대박을 터뜨릴지 아주 궁금해지고요. 자,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은 또 어떤지 한번 살펴보죠. 네, 일단은 가장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 저는 네. 마이크로소프트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얼마 전에 82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가지고 게임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를 했는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게임사를 인수한 것 자체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좀 키우기 위한 네. 그런 좀 전초석, 시금석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게임 패스라는 그 자사의 구독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액티비전의 이제 이용자 수가 약 한 4억 명 정도 되니까는 네. 이게 플러스 알파 시너지 효과가 나서 네. 어떻게 보면은 게임 구독 모델에 있어서 그 넷플릭스의 지위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차지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네, 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좀 모아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을 좀 이뤄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새로운 AR 기기를 좀 출시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제 주변에서도 이 VR 기기를 이제 쓰시는 네, 분들이 네. 처음에 이제 신기해가지고 네. 막 이렇게 주렁주렁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손 들고 이제 막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너무 불편해 이제 하다 보니까. 네 하다 보면은 그런 식의 좀 완전 몰입형 그렇죠. 그런 기기보다는 네. 약간 AR 기기처럼 해가지고 아이언맨이 이렇게 네. 표적 딱 지정하면 네. 거기 관련된 정보 쫙 그렇죠. 나오듯이 예. 기대가 되네. 네 AR 기기와 그다음에 이 아이폰의 네. 연결을 통해서 네. 그들만의 생태계를 조금 더 강화시키려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지 않을까. 자, 두 분 얘기를 종합해 보면 바로 지금이 사실은 메타버스의 태동기다.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태동기에 잘 키운 종목 하나가 전성기의 10종목 부럽지 않다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걸 또 우리는 많이 봤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 태동기 때부터 조금은 일비 앉지 않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들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잘 노리면은 네. 그러니까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시기가 딱 지금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먼저 선점을 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수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가져온 레벨업주가 메타버스에서 꼭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 야, 레벨업주 바로 공개되는군요.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상현실을 만들거나 아니면 증강현실을 만들거나 하면은 이 센싱이 필요해요. 3D 센싱. 그렇죠. 왜냐면은 뭐 내가 이거를 인식하듯 네. 뭐 여기에 사람이 있거나 네. 저기에 물건이 있거나 이런 거를 인식을 하려면은 네. 일단은 이거를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걸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제는 메타버스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느냐? 2D보단 3D 카메라를 3D 로. 입체적으로 가야죠. 네, 입체적으로 가야 될 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3D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2D 카메라에 비해서 단가가 높아요. 단가가 높으면은 무슨 말이냐? 이익률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그렇죠. 거죠. 고부가 가치라는 네. 얘기죠.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시총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제 출발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5의 양산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TOF 방식의 3D 센싱을 만들었는데 네. 빛을 쏴가지고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이제 센싱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네. 결국에는 저는 이 메타버스 이 VR 기기나 카메라 3D 센싱에서도 이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근데 양산 이력이 소니한테 있다? 네. 저는 이번에 플레이스테이션 5 VR 기기가 나오기 전에 조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2021년도에 미국의 자율주행 업체한테 네. TOF 인캐빈 카메라 시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자율주행 쪽에 쓰이는 3D 센싱이라고 했을 때는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익률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그러네요. 없다. 이 기업은 2023년도에는 더 기대가 된다. 왜요? 애플이나 소니나 삼성이나 모든 글로벌 IT 업체들이 네. 다 VR 기기 출시하려고 해요. 이게 고객이 많아지네. 고객사가. 한 전문가, 그러면 제2의 덱스터라고 해도 됩니까? 이 기업은 실적도 잘 나오기 때문에 네. 제2의 덱스터가 될 기업은 맞습니다. 네, 여러분의 계좌를 업그레이드 해줄 한용희 전문가의 레벨업주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렙 박주식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김민우 전문가의 레벨업주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만렙 박주식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